제 생각은 여러분의 질문들을 주식과 함께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저는 플러튼에 사는 60세 아줌마입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10월 2019년부터 푼돈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1년 넘게 하셨네요. 처음에는 주식을 잘 몰라서 팔다 사다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미국 아재님의 유튜브를 알게 되었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미국 아재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주식을 사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니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알아보니 주식도 많이 오를 것 같고 괜찮은 회사 같아서 주식을 샀는데 50불에 샀습니다. 지금 니오가 좋다는 건 믿고 있고 조금씩 50불 아래서 주식을 사다 보니 벌써 7,900불이 넘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인 건 괜찮은데 주식이 내렸을 때 더 사려고 하다 보니 저의 투자 금액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어제 우연히 AI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도 마음에 들고 주식도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구입했습니다. 돈이 조금 있는데 둘 중 어느 것을 사야 할지 고민스러워 미국 아저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항상 좋은 교육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걱정하시는 거를 딱 알겠네요. 그쵸? 제 느낌에는 이제 60세 아줌마입니다 하셨으면은 아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인컴이 아무래도 좀 적을 수도 있고요. 일단 투자되어 있는 돈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한 1년 정도 하셨으면은 그냥 주식에 대해서 그냥 맛은 충분히 보셨을 것 같네요. 그쵸? 하여튼 제 걸 보고 많이 배우셨다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믿는 주식을 가기로 했다. 그거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니오가 믿음이 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니오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를 할 필요 없고요. 믿으시고 가시니까 됐는데 처음에 50불에 샀는데 아주 그냥 핫할 때 사지 말아야 될 때 사셨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뭐 물타기를 조금씩 하셨나 봐요. 그래서 7,900불이 되셨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또 현재 마이너스인 것도 괜찮은 그런 마인드 아주 좋아요. 그런데 7,900불어치를 사고 얼마에 사고 물타기를 하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독자님께서는요, 니오를 몇 주 사실 거를 일단 딱 정하세요. 그렇죠? 지금 아마 7,900불이면 그러니까 어림잡아 한 150주 정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150주가 만족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뭐 200주, 300주까지 사실 건지 그거를 딱 정하시고 거기서 그냥 스탑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왜 그 평단가에 그렇게 목숨을 거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평단가는 모르겠어요. 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올라갈 때 사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평단가 올라간다고 주식을 더 안 산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 저는 400대 샀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마존이 좋아도 저는 못 사네요. 왜냐면 평단가 올라갈까봐.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계속 꾸준히 사다 보면은 내가 보유한 주의 총량과 총 금액이 크는 걸 보셔야죠. 평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몇 퍼센트가 그로우 했냐가 중요한 거니까 보는 시각을 좀 나누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는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상장해서 아마 트레이딩 된 게 3일 사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더 사고 싶으시다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니오를 지금 한 150주 정도 있는데 충분하다 생각하시면은 이제 니오는 그만 사시고 이제 니오가 커가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투자 금액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니오를 더 사셔도 돼요. 목표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총 보유수를 정하셔 놓고 총 보유수를 맞추기 위해서 뭐 기회 좋을 때 기회 좋다는 거는 지금보다 더 싸진다는 기회가 아니에요. 주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전체 마켓이랑의 밸런스를 봤을 때 주가가 좀 더 낮다 그럴 때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AI를 사시면은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 종목에 좀 다변화를 하는 거죠. 하나만 몰빵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AI에 그 들어가는 시점을 지금 좀 벌써 사셨다 그랬죠? 그쵸? 근데 지금 또 사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지금 IPO 나온 종목들이요, 거품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회사가 나빠서 거품이라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의 거품이 지금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아마 그 밸류에이션 때문에 약간 주가들이 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 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 정도 근처쯤 해서 아마 좀 주가가 정리가 될 거예요.
아마 그때쯤을 한번 예의주시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는 저도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은 아마 제가 매수하고 싶을 때, 매수해도 될 것 같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같이 우리가 움직이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됐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게 두 가지 질문인데요. 내용이 같아서 이렇게 같이 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주린입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질문 한 개가 있어서 질문 댓글 남깁니다. 추이 주식이 요새 많이 뜨는데 주가 전망과 성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그 다음 질문은 추이의 성장과 매수 시점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마트 성장에 대한 고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마트와 추이 두 개의 질문인데요. 일단 추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이가 무슨 종목인지는 대부분 이제 아시죠? 애견용품, 애견 내지는 그 집에서 기르는 뭐라 그러나, 영어로는 다 펫인데 하여튼 뭐 고양이도 될 수 있고 뭐 새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용품들을 다 파는 데거든요. 음식부터 액세서리부터 옷까지 그런 거 다 파는 데인데, 2020년에 상당히 이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팬데믹 때문에 다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애완동물들한테 관심을 더 많이 쏟게 됐죠.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는요, 그 동물 보호소 같은 데 있는 그런 유기견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입양이 됐어요. 그 정도로 핫한 건데, 이게 세상이 점점 잘 사는 세상이 되다 보면 사람보다 동물한테 더 돈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추이가 좀 전망이 있고 그렇게 성장성을 보였는데, 일단 이 기업 분석으로 간단히 보죠. 지금 보면은요, 추이도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에요. 2년이 채 안 된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전반적인 그 차트의 흐름도 IPO 가격보다 한참 처져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요번에 2020년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이 올라가는 게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마 정상적인 그런 세상이었으면은 아직도 이 밑에서 헤매고 있었을 그런 주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계속 성장할지는 좀 예측하기가 좀 명확하진 않아요. 첫째, 이 회사의 기업 분석을 한번 볼게요. 저는 주로 이 사이트를 그냥 쓰는데요. 왜냐면 굳이 제가 뭐 어느 분처럼 뭐 숫자 넣어서 계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 거를 뭐 제가 일부러 계산을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간단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돈 내고 이 서브스크립션 하시면은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일단 그 재정적인 그런 건실도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줬어요. 그렇죠? 성장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성장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가 과연 실적에 의한 주가라기보다도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서 가져온 주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지금 엄청나게 오버밸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0불 차이 나는 55불 차이 나는 가치를 그냥 미래에서 가져와 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래는 우리가 모르죠. 그렇죠? 지금의 예상하는 미래와 1년 후에 예상하는 미래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의 팬데믹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에서의 이 추위의 미래를 보면 엄청나게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래를 보지만, 이제 팬데믹 다 끝나고 다들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집에 팬만 놔두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밸류에이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P 레이셔나 뭐 그로스 레이셔 같은 게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다 P 레이셔 같은 것도 마이너스예요. 왜냐면은 실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퓨처 그로스를 보면은 뭐 엄청나게 잘 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과연 그게 진짜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되는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단순히 이 밑에 그 하늘색 선을 보시면은 계속 적자예요. 2022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2022년이 되어 봐야 아는 거예요. 2022년은 또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죠, 우리가. 진짜 애완견은 다 없어지고 AI 컴퓨터 로봇이 다 우리 애완견 대신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닝 그로스를 봐도, 그쵸? 포캐스트 자체도 다 마이너스예요.
그쵸? 2022년까지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이게 과거에는 잘해왔나? 과거에도 뭐 그로스는 했어요. 하지만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자산 구조는 어떠냐? 지금 자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좀 자산과 부채 비율이 비슷해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에 들어서서 첫 번째 분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IPO로 있다가 급하게 주가가 성장한 종목들, 그런 종목을 보면 열심히 팔아 제끼죠. 오너들이 인사이드 트레이딩을 많이 하죠. 인사이더들이 다 자기 팔죠. 그래서 수익 실현하죠. 이런 회사면은 왜 수익 실현을 하겠어요? 자기 회사가 좋은데. 그쵸? 주가가 더 올라갈 걸 믿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돈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 축적한 거잖아요. 저는 보통 이런 종목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추이가 핫하고 관심이 있다 그래도 저는 일단 저 개인으로서는 종목 그 투자 종목으로서는 뭐 일단 A 그레이드는 아닌 거예요. 그래도 하지만 또 이 종목을 좋아해서 막무가내로 투자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한번 차트를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큰 차트를 보면은 IPO보다 못하게 계속 내려가다가 올해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전체 차트 흐름을 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좀 단가가 낮은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또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그러는 주주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전체 차트를 이제 딱 보면은 전형적인 이제 약간 상향을 그리긴 해요. 주가 자체는 상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보여요. 근데 저는 종목으로서의 전망은 잘 모르겠는데 뭐 주가로 보면은 주가는 지금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오늘 조금 주춤했지만 아마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도 모멘텀이 높고 약간 자체적인 조그만 조정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77.6 정도 그 정도를 아마 지지선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한 지지선을 본다 그러면은 좀 보수적인 지지선은 한 74 정도 그 정도까지 주가는 한번 움직일 것 같긴 해요. 그때 한번 기회가 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추이를 보면서 또 월마트를 말씀하신 분 참 그 어떤 관계로 그걸 물어보시는지 모르지만 좀 식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월마트가 옛날의 월마트가 아니잖아요. 이제 지금 옴니 채널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또 뭔가 좀 선진적으로 하려고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추위와 맞물려서 지금 펫사업에도 많이 뛰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 월마트의 전망은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여지까지 월마트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 주였는데 월마트가 마소를 하는 주였는데 이제 마소가 아니라 뭔가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지금의 그냥 차트를 보면은 이제 약간의 하락세로 들어섰어요. 약간의 하락세로 들어섰는데 하락세로 들어선 이유가 아마 이제 여지까지 많이 달려왔던 거에 대한 수익 실현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46을 지지를 하고 좀 버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146 밑으로 떨어졌네요. 이제 전체적인 그 평균선의 흐름을 봐도 약간 오렌지 색깔이 블루 색깔 밑으로 꺾여 들어갔죠. 이게 좀 더 빠지게 되면은 아마 계속 하락을 할 것이고 아마 내일 반등을 할 수 있으면은 빨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또 지지선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지지선이 첫 번째 지지선은 143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지선은 136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142를 지키지 못하면 내일 바로 반등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143 정도까지 나오고 그리고 체크하고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143도 지키지 못한다면 136까지 아마 떨어져서 체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추위와 월마트를 두 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2021년에 더 좋게 있으리라고 저는 예견되고요. 추위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분기 발표가 있잖아요. 첫 번째 1월에 그 분기 발표가 흑자로 돌아서지 않으면은 조금 고전할 수 있겠다. 그런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실 수 있는 여러분의 최고의 응원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